오늘 하려고 한 거는 이거 페이스북에서 나온 2월 28일에 나왔나?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오픈 AI에서 나온 클립이 아마 2월 말에 나왔고 이 시어가 아마 3월 초에 나온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이 라지 스케일 비전 모델이고 이따 클립 관련해서 살짝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아마 뭐 다들 잘 아실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NLP 쪽에서는 이제 버트가 거의 약간 맞는 키처럼 프리트레이닝 된 버트를 이용해서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게 이제 2018년에 버트로 NLP 쪽에서는 있었고 뭐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들이 이제 NLP에서 이제 활용되다가 2020년 5월이었죠. GPT-3가 나오면서 거의 뭐 랭귀지 쪽에서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상 더 이상의 모델러는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GPT-3가 랭귀지 쪽을 점령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이미지 쪽에서 달리, 클립 그리고 시어 뭐 시어는 사실 거기에 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미지 쪽에서도 거의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시어를 먼저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이미지 쪽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있었는데 모델들이 좀 있긴 했는데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걔네들도 역시나 아직은 되게 큐레이트된 데이터셋을 쓰더라. 그리고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이런 게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큰 모델도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이요. 그래서 얘네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어, uncurated image with no supervision이고요. 여기서 non-EU image라는 건 어떤 EU나 뭐 미국이나 이런 생태계 밖에서 뭐 나온 인터넷의 사진들 막 긁어 모았다는 거고 해시태그나 뭐 보통 디디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같은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있듯이 와일드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모은 거고 그걸 그냥 때려 박은 거죠. 그때 1.3 빌리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 뭐 이미지 넷에서 84.2%를 찍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심클레어 비전 트랜스포머 스왑 이렇게 해갖고 기존의 비전 쪽에서 쓰이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와브도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이 시어가 사실 스와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바로 보면은 이거 성능 보시면 시어가 잘 찍고 있죠. 근데 왜 다른 거는 파라미터가 작아요? 그러니까 수업이랑 VIT는 왜 실험이 적어요? 자기들 실험 안 한 것 같은데 귀찮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음, 경험상도 그렇고 뭐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 같은 파라미터일 때 위에 있어서. 그래서 네, 스와브인데요. 스와브는 온라인 알고리즘이고요. 온라인 러닝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제 온라인 러닝 리포트된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스와브가 왜 온라인 러닝이 가능한지는 메소드를 보면 아실 수 있고 컨트라스티브 메소드고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는 메소드고 어, 어, 메모리 이피션트합니다. 기존의 뭐 심클레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메모리 이피션트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뭐냐면 이걸 심클레어로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한 개 들어오면은 두 개로 오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인코드로 빼서 레이턴트 G를 만들고 이 레이턴트 G를 가지고 이제 컴패리즌을 하죠. 근데 이제 요 레이턴트가 좀 많죠. 그러니까 싱클레어로 치면 배치 내에 모든 이미지들을 다 두 개씩 오그멘테이션하고 걔네들끼리 비교하니까 배치의 샘플 개수가 많을수록 네거티브 샘플이 많아지는 건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근데 스와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그멘트해서 인코더까지 빼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코드북을 만들어요. 그래서 코드북을 통해서
근데 뭐 BQB처럼 뭐 디스크리트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 돼 있는 약간 건벨 소프트맥스 느낌으로 코드북에다가 이 Z를 넣어줘서 어떤 여기 프로토타입 C라는 게 이제 코드북의 그 이니셜 트레이너블 하는 파라미터들인데 걔를 이용해서 이 Z를 코드북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뺀 코드북 값을 가지고 뭐 이 이제 로스 컴패리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게 왜 온라인 러닝이 가능한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 러닝이라 그런 건 이제 새 샘플이 들어오면은 어, 자기 자신만 들어올 텐데 다른 샘플들을 못 보잖아요. 그럼 배치가 없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배치가 1인 건데 이게 사실 코드북을 계산하기 때문에 배치 개수가 전혀 상관없죠. 똑같이 심클레어를 하더라도. 그리고 뭐 코드북 자체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이피션트 하겠죠. 코드북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개수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메모리 이피션트하다고 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화부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럼 그 코드북이 그럼 모코에서처럼 약간 그런 큐 사이즈 정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임베딩된 벡터 홀드에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일종의 감사합니다. 네, 네, 온라인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와브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스와브의 프리트레이닝 스트래티지, 어떤 이런 전략을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시어는 결국 스와브의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따르고요. 이 두 번째로도 쓰는 게 이제 레그넷인데, 얘는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이란 논문인데, 이것도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오토ML 같은 거를 돌려보면은,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찾는 건 이 전체 서치 스페이스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니셜 서치 스페이스를 이 A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매우 크죠. 여기서 한 값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모델을 아웃풋을 뽑는 거죠. 베스트 모델을. 근데 지금 이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건 그런 아키텍처 서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 스페이스를 좀 줄여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샘플링 하면은 모델들을 막 샘플링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에러텀이거든요. 어, 에러가 55 이상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샘플링 하면은 안 좋은 모델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거를 잘 디자인해서 B까지 줄여보면 서치 스페이스를 안 좋은 모델들이 줄어들었죠. C까지 찾아보면은 안 좋은 모델들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C에서는 에러가 45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기법, 이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논문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이 레그넷 Y라는 게 제일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별건 아니고 뭐 레즈넷 갖다가 약간 이것저것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레즈넷인데 잘 아키텍처가 잘 정돈된 레즈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레그넷 Y를 인코더로 써서 스와브 기법으로 이제 트레이닝 시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항상 그렇듯이 라지 스케일 머신 러닝, 라지 스케일 딥러닝을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써있긴 한데 그건 생략했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한 리절트인데 이미지 넷에 대해서 보시면 제일 좋죠. 탑 1이 84.2고 제일 좋고 로우샷 러닝도 좋아요. 로우샷 러닝 어떻게 한 거냐면 각 클래스의 10%, 1%만 이미지 넷에 대해서 이제 학습시킨 거예요. 파인 튜닝 한 거죠. 그때 10% 썼을 때 76.7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시어가 심클레어가 이 경우는 더 좋죠. 80.1. 뭐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넷의 샘플 각 클래스의 샘플 10%만 쓰고도 76.7%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네, 위에 표에서 네, 그 위에 여기서 비전 트랜스포머랑 시어랑 비교를 한 게,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의 수업을 씌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비교한 건 아니죠.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랑 시어랑 비교한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시어로. 시어는 내 기억에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안 썼던 걸로 어, 기억하거든요. 그 이게 네, 매그넷을 시 쓰면 알아서 저 스페이스를 찾아주는
막 그런 레그넷은 모델 이름이지만 알아서 찾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논문이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스페이스를 줄여 나갈지, 그러니까 적게 만들지에 대한 스트래티지가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나오는 레그넷 Y라는 건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찾은 모델의 이름이에요. 그걸 프리트레인. 그대로 갖다 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이 아, 인코더 부분. 아, 이거는 그냥 뭐 얘기하는 거지만 페이스북, 구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목록을 보면은 딥크로스는 어디 건지 모르고 이게 페이스북 구글 건데, 사실 C어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 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남의 거기 때문에. 근데 클립에선 C어요. 그냥 클립에선 비전 트랜스포머 쓰죠. 어쨌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러닝 되는 게 뭐 그렇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구글입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시험 뭐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로우샷에서도 이건 그냥 생략하죠. 별로 똑같은 내용의 반복. 이것도 재밌는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트랜스퍼 러닝 잘 되냐? 그러니까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잘 되냐 본 거죠. 잘 된다는 거예요. 시어로 프리트레인 했을 때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탑1 찍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라지 스케일 딥러닝 하면서 늘 확인해왔던 거죠. 큰 모델일수록 적은 수의 샘플을 갖고도 높은 어큐시 또는 낮은 로스를 기록합니다. 낮은 테스트 로스를. 그래서 큰 모델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 레그넥 16, 레그넥 8 이게 그 모델 크기예요. 뒤에 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어 근데 컨트리뷰션이 시어 컨트리뷰션 여기 써있는 그대로 와이드 이미지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드 이미지라는 게 제 생각에 정말 와이드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인터넷 막 긁은 거죠. 해시태그 필터링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긁은 거예요. 네, 방법론에서는 어떤 컨트리뷰션이 없는 없죠. 방법론 없죠. 부대찌개인데 다 넣고 끓인 거죠. 레그넷이랑 수업을 했더니 결합해서 크게 키웠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클립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클립을 뭐 다 읽어보셨다고 그냥 가정하고, 방법론을 클립은 정말 단순한 방법론이거든요. 클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가 있어요. 그럼 그냥 싹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랑 이 이미지는 시밀러리티가 높아야 되고, 같은 페어끼리는 다른 페어끼리는 낮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이미지 인코더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면은 텍스트 자체를 뭐 cat, dog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와 이제 시밀러리티 구하고, 그렇게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로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학습은 시밀러리티 계산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스트래티지고, 이건 오픈 AI 겁니다. 클립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하는 거예요. 클립?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정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할 때 심클리어나 모코처럼, 그러니까 그 페어를 지어가지고 넣는다라는 게 각각의 인코더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푸시풀 하잖아요. 결국에는 인코더 넣은 다음에 같은 페어끼리는 근데 이게 비슷하게. 네. 맞아,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맞고요. 근데 이게 네. 사실 매트릭 러닝이란 게 조금 얘기하기 아, 뭔가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클립은 말 그대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인코더 쪽에 레즈넷 넣어도 되고 비전 트랜스포머 넣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칠한 게 비전 트랜스포머고 이게 레즈넷이에요. 네? 성능이 다른 것보다 좋죠. 여기 이게 좋죠. 트랜스퍼 스코어라는 건데 이거 뭐 보실 필요 없고, 이미지넷만 C어랑 비교할 거니까 이미지넷 스코어만 봐주시면 돼요. 이미지넷 스코어가 요거예요. 86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넷 스코어에서 C어를 넘은 거예요. 근데 C어는 여기 보면 1.3 빌리언에서 84.2잖아요.
근데 저거 클립은 400밀리언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00밀리언에서 86인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 이긴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클립은 제로샵이 가능하죠. 클립은 제가 말했듯이 텍스트 페어로 넣는 거기 때문에 제로샷 자체가 가능해요. 그랬을 때 제로샷을 했을 때 76.2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죠? 레이블 샘플 개수를 10% 써야 76.7이 나오죠. 물론 얘는 77.9지만. 그래서 사실은 클립의 모델 퍼포먼스가 더 좋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당연해요. 왜냐면 이건 스와브의 약점 같거든요. 스와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대용량으로 트레인 할 때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저의 장점은 온라인 러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메모리 이피션트하다. 그리고 말했듯이 진짜 와이드 이미지, 넌 이유 이미지 넣고, 노 해시태그 필터링 안 하고, 듀플리티드 이미지 다 넣고, 듀플리케이트 이미지 다 넣고 했는데 잘 되는 거고,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전처리 해줘야 되죠. 텍스트 페어 있는 것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제로샷이 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고, 사실 GPT-3가 좋은 건 제로샷이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모델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사용자 입장에서, 모델러 입장에서도 좋은 건 오그멘테이션이 없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이 없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오그멘테이션을 못 믿거든요. 좋은 오그멘테이션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처럼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도 오그멘테이션은 애매한 주제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되게 로버스트해요. 이것도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로버스트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죠? 데이터셋을 엄청 많이 썼으니까. 제로샷 했다는 게 뭐예요? 그 클리브에서 제로샷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이파 100으로 트레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이파 100에 얘는 텍스트랑 이미지 페어가 들어가고 슈퍼비전이 없으니까, 사이파 100 갖다 트레인 할 때는 사이파 100의 레이블을 텍스트로 넣어주고 이제 이미지를 그냥 넣어서 이제 시뮬레이트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넷에서 테스트할 때는 슈퍼비전이 없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미지넷에 그냥 레이블을 텍스트로 넣어주고, 이미지넷에 이미지를 그대로 그 이미지로 넣어줘서 두 개 시뮬레이트 구한 다음에 탑 원 시뮬레이트 이렇게 클래스로 넣어버리는 거죠. 아, 그럼 제로샷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레즈넷 50보다 좋죠. 101보다도 좋네. 아, 이건 그거구나. 클립 이거 비전 트랜스포머 쓴 모델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레즈넷 쓴 것보다.